당신의 글은 에세이가 아닙니다. 감각적인 글쓰기가 필요합니다. 제 글을 읽어본 에디터가 완곡하게 비평을 해주셨습니다. 감각적인 글쓰기, 도대체 어떤 글이 감각적인가? 감상하면서 감각적 표현에 대해서 더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그렇다면은 감기라는 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몸에 불덩이가 들어왔다. 뜨끈뜨끈. 불덩이를 따라 몹시 추운 사람도 들어왔다. 오들오들. 자,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감기에 걸려서 열이 많이 날 때 뭐라고 표현해요? 불덩이가 들어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뜨끈뜨끈하다라고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이마를 짚어보세요. 열났을 때 뜨끈뜨끈한 이러한 표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자, 이렇게 감각적 표현은요, 대상을 보거나 듣거나 만지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표현이 더욱더 재미가 있잖아요. 그쵸? 감각적 표현을 넣으면 더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표현이 좀 더 어때요? 네, 구체적으로 변하지요. 자, 이렇게 구체적이다라는 것. 그리고 대상에 대해서 뭐 정말 불덩이가 들어왔고 그래서 막 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무거워졌다고 표현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더 자세하고 실감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감각적 표현입니다. 저는 밥 짓는 냄새를 이야기하면서 쌀 소비량이 줄었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통계청 자료를 인용하였습니다. 통계청의 양국 소비량 조사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국민은 1996년 1년 동안 1인당 100kg 정도의 쌀을 밥으로 지어 먹었으나 2021년에는 57kg으로 줄어들었습니다. 25년 전보다 거의 반으로 줄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통계청 자료를 인용해서 설득하였습니다. 간편하게 식사하는 1인 인구가 늘고 고기와 빵, 면 중심으로 식사하는 습관 때문에 쌀 소비량이 줄어들었다고 부연 설명도 했습니다. 숫자를 통해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느낌으로는 알 수 없는 표현입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밥 냄새가 우리 삶에 주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밥 냄새는 향기가 가져야 할 모든 것을 가졌다는 문장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소설가 파트리크 킨트의 향수라는 소설에서 인용한 문장, 즉 위대한 향기는 부드러움, 힘, 지속성, 다양함, 놀라우면서도 뿌리칠 수 없는 아름다움이 주문처럼 들어있다라고 말한 대목을 인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밥 짓는 냄새는 땅속 수많은 미생물이 만들어낸 다양성과 중력을 거슬러 성장하는 힘이 들어있다라고 하면서 가을바람의 부드러움과 황금들판의 아름다움을 품었다라고 글을 맺었습니다. 저는 에디터의 충고를 받고 제 글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가을바람의 부드러움과 황금들판의 아름다움.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저도 알 수 없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쓴 추상적인 글은 글을 읽는 사람에게 아무 느낌도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터넷 서점에서 감각적인 글쓰기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찾은 책이 에세이를 써보고 싶으세요입니다. 주말에 단숨에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습니다. 김은경 작가는 출판사에 입사해서 책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작가는 10년을 채우면 다른 일을 시도하지 못할 것 같은 생각에 서둘러 사표를 내고 작은 책방에 틀을 잡았습니다. 여기에서 에세이 쓰기와 교정, 교열 워크숍을 시작했습니다. 이 책은 워크숍의 결과물입니다. 저는 이런 책을 처음 읽은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는 나의 글로 세상을 1mm라도 바꿀 수 있다면 묘사의 힘, 내 문장이 그렇게 이상한가요? 라는 책을 봤습니다. 네 권의 책에서 비슷하게 강조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쓰기 시작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든 안 쓴 것보다는 나은 지점이 있을 거라는 점입니다. 단 한 편의 글을 쓴다고 해도 저는 1mm라도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좋은 문장은 누가 봐도 쉽게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기막힌 비유나 아름다운 우리말로 표현하더라도 굿을 구르듯이 편하게 읽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구체적으로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얼마 전에 이런 글을 봤는데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만한 이야기라면 성공한 글이라고 저자는 팁을 줍니다. 더 자세히 이야기하자면 사적인 스토리, 나를 드러내는 글을 쓰라고 합니다. 이 책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내용도 있습니다. 낯설게 표현하기와 유행하는 주제에 대한 글쓰기입니다. 매일 같은 일상이라도 자신만의 색안경을 쓰고 비틀어 본다면 새로운 이야기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연습하지 않으면 절대 나올 수 없는 스킬이기 때문에 꾸준히 주변을 관찰하고 글을 써야 한다고 저자는 충고합니다. 유행하는 주제에 도전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저도 최근에 브런치에 조용한 퇴직을 주제로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요즘에 이제
트렌드가 조용한 사직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이제 유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quiet quitting이라는 단어인데 20대 엔지니어 자이델 콜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지난달 25일 틱톡에서 이 신조어를 소개하면서 유행이 됐습니다. 네. 저기 이제 나오죠. 일은 당신의 삶이 아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의 하는 일의 결과물로 정의되지도 않는다라고 했는데 굉장한 지금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저 자신의 생각거리를 찾고 글로 표현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사회에 던져진 문제들에 대해 생각을 정리해보는 것도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한 번씩 시도해보려고 합니다. 글쓰기에 대한 저자의 고민과 궁금증은 끝이 없습니다. 그중 하나는 나의 문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책을 많이 읽고 꾸준히 독후감을 쓰다 보면 저절로 도달할 줄 알았습니다. 오산이었습니다. 저자는 문체라는 것은 세상을 보는 시선에서 완성된다라고 합니다. 자신만의 문체를 가지고 싶다면 어떻게든 세상을 보는 자신만의 시선을 길러야 합니다. 결국 본인만이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름길은 없습니다. 저자는 꾸준히 많이 읽고 쓰기를 권합니다. 자신의 성격과 스타일이 비슷한 문체를 찾아서 필사를 해보는 것도 방법 중 하나라고 합니다. 저는 그걸 다시 수정하면서 쌀 소비량이 줄었다는 것은 이제 고봉밥을 볼 수 없다는 내용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이건 당신 거, 이건 우리 현우 거. 밥으로 인심 팍팍 쓰네. 아들, 이게 바로 고봉밥이야, 고봉밥. 고봉밥? 그게 뭐예요? 밥그릇에 산처럼 수북하게 담은 밥을 고봉밥이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이 고봉은요, 높이 들어 올린다는 뜻으로 고봉밥은요, 이 그릇 위로 수북하게 담는 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고봉밥을 언급하면서 실온초 처갓집에 받았던 밥상 이야기도 꺼냈습니다. 저를 드러내는 글쓰기까지 해보았습니다. 가을바람의 부드러움과 황금 들판의 아름다움이라는 표현을 삭제했습니다. 제 능력으로는 읽는 사람에게 그 단어를 감각적으로 보여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감각적 표현은 공감입니다. 설득을 하거나 이해를 돕기 위한 표현이 아닙니다. 글을 쓴 사람과 읽는 사람이 오감 중 하나의 감각을 함께 느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각에 대한 관찰과 표현을 더 연습하겠습니다. 오늘 푹기브의 책 소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